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허위 공시에 이은 횡령으로 거래 정지를 당한 하이소닉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전직, 현직 대표들이 전부 횡령을 했습니다. 전직 대표가 허위 공시로 자금을 끌어모았고 그걸 횡령했습니다. 그 돈으로 최대주주 지분을 사들여서 자신의 경영권을 지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받은 현직 대표는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자금 조달 후에 개인적으로 써서 또 횡령을 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사례를 살펴봤어도 불안하신 분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허위 공시에서 횡령으로 가는 그 중간에 어떠한 신호는 없었을까? 그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HLB와 차이점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가면은 자, 결과적으로 이제 가짜 공시로 269억 원을 꿀꺽한 경영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대표도 허위 공시로 투자금 200억 원을 모으고 후임 대표도 거짓 공시로 100억 원을 모았었네요. 그래서 둘 다 똑같은 방법으로 횡령해서 기소가 되었다.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은 경영권 분쟁에서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류씨가 원래 주가는 1주당 3,000원이었는데 류씨가 최대주주 주식을 1주당 7,000원에 사주겠다. 고가의 매입이 그냥 고가가 아니라 2배 이상의 고가였네요. 그래서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허위 공시로 자금을 끌어모을 수밖에 없었다. 자, 그 다음에 회사 사정이 악화되면서 류씨가 후임 경영진이 곽씨에게 넘겼습니다. 자, 이 사람은 기업 사냥꾼이라 다름이 없었던 분인데 사채를 70억 원 끌어왔는데 이게 자기 자본인 것처럼 유상증자를 허위 공시했습니다. 그럼 시장에서는 이제 자금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회사가 괜찮아지나 보다라고 생각했겠죠. 자, 그리고 이를 근거로 전환사채 10일을 발행해서 100억 원을 모았습니다. 이 100억 원을 바로 횡령을 한 건데 96억 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허위 공시를 하고 횡령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래 정지가 당하는 것까지 이게 바로 하이소닉의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자, 그럼 회사가 이렇게 망가지는 와중에 횡령을 할 생각이었으니까 회사 경영은 뭐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겠죠. 어떠한 신호가 있었을까? 바로 자본 잠식률이 무려 87%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조달하면서 이 돈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횡령을 하니까 뭐가 될 리가 없겠죠. 자, 먼저 이제 자본 잠식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자, 이것은 한마디로 투자 금액을 까먹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인데 이 자본에 주주들이 납입한 자본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자본금은 말 그대로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기반으로 삼는 금액입니다. 자, 우리가 이어서 살펴볼 하이소닉의 사업보고서도 보면요, 여기에 자본 총계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자본금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요 두 개가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자본금이랑 자본 총계랑 지금 금액이 다르죠. 자, 자본 잠식이라는 것은 투자금을 까먹고 있다는 거니까 회사가 일단 적자가 계속해서 누적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자본 항목의 결손금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을 살펴보면은 하이소닉 같은 경우에 이익 잉여금 옆에 결손금 있죠. 요게 지금 마이너스가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단위가 1,000원이니까 530억 원 마이너스가 찍혀 있는 것을 볼 수 있겠고, 요게 한 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전에도 200억 원, 100억 원 계속해서 결손금이 마이너스 찍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돈을 까먹고 있으니까 이제 투자금을 까먹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본금을 까먹기 시작하는 게 부분 자본 잠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본금을 까먹게 되면은 마지막에는 결국에 자본 총계 항목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는데 이것을 완전 자본 잠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한마디로 현재 기업의 가치가 자본금보다 못한 상태, 원래 투자 금액을 다 까먹었다. 자, 그래서 돌아가서 하이소닉의 재무제표를 보면요, 이 자본금이 이제 까먹고 있었죠. 결손금이 마이너스가 찍히니까. 그런데 자본 총계를 보면은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전에만 해도 200억 원이 자본 총계였는데 27억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결손금이 조금만 더 마이너스가 찍혔어도 자본 총계 이거 마이너스 되죠. 그럼 그때는 완전 자본 잠식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완전 자본 잠식이 되면은 이거는 생존하는 것이 힘든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본 잠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추가 자본금을 현금으로 납입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유상증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본 총계를 플러스로 되돌려 놓아야 하는데요. 자본 잠식이 왜 무섭느냐? 어차피 기업이 제대로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상장된 기업이 50% 이상 자본 잠식이 진행이 되면은 관리 종목이 됩니다. 그리고 2년의 유예 기간 동안 해결되지 못하면은 상장 폐지가 됩니다. 휴지 조각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뭐 회사가 말 그대로 폭망해 버리면은 그냥 바로 상장 폐지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본 잠식률을 한번 계산해 볼 건데, 자본 잠식은 자본금 플러스 잉여금 중에 잉여금이 바닥난 후에도 자본금마저 잠식해 버리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은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 토탈로 하면은 자본 총계가 굉장히 확 줄어들었습니다. 자본금이 다 까먹고 있는 상태.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느냐. 자본은 자본금 플러스 잉여금이라고 했었잖아요. 자본 잠식률은 자본금에서 자본을 뺍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본은 자본금 플러스 잉여금이니까 잉여금은 영업 등을 통해서 발생한 이익이거든요. 요게 플러스면은 자본금이랑 잉여금을 더한 자본은 이 앞에 자본금보다 더 커야 될 겁니다. 그런데 자본 잠식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잉여금이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니까 자본금보다 자본이 더 적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일반적으로 기업의 실적이 나오고 있다라면은 요 자본금에서 자본을 빼면은 마이너스가 나됩니다. 하지만 요거는 지금 자본이 더 쪼그라든 상태니까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되는데, 자, 제가 미리 계산해서 가져왔습니다. 하이소닉의 자본 총계를 여기다가 적고요. 27억 원. 그 다음에 이 자본금 200억 원을 여기다 적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에서 자본을 뺍니다. 일반적으로 자본이 자본금보다 커야 되는데 지금 결손금이 마이너스 500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본이 쪼그라들어서 27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금을 까먹고 있는데 얼마나 까먹고 있느냐, 그것을 보기 위한 건데, 그래서 자본금 빼기 자본, 그런 다음에 이 위에 자본금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자본 잠식률이 나오는데 87%. 그러니까 자본금의 87%를 까먹었다. 거의 다 까먹은 거죠. 그래서 G2하이소닉은 자본 잠식률이 87%고요. 요게 2년 동안 해결이 안 되면은 상장 폐지가 된다. 그래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려있는 상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러한 상태로 HLB랑 비교를 해보면요. 자, HLB의 재무제표입니다. 여기 보면은 자본 총계가 있고 여기 위에 자본금이 있습니다. 자, 딱 봐도 지금 자본금에 비해서 자본 총계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산해 볼 것도 없지만은 제가 계산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당연히 마이너스로 찍히겠죠. 왜냐면은 자본금보다 자본이 더 크잖아요. 자본 잠식률은 자본금을 까먹고 있을 때 그때 계산하는 건데, 이거는 자본이 크니까 마이너스. 자, 그러면은 HLB는 하이소닉이랑 뭐가 다르냐? 사실 HLB도 결손금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죠. 작년에도 마이너스죠. 하지만은 마이너스죠. 자, 그런데 여기는 플러스입니다. 여기는 실적이 이제 연결이익 잉여금이 생겼고,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지금 마이너스가 난 상태인데, 왜 자본 총계가 플러스냐? 바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는 겁니다. 요게 굉장한 금액이 있죠. 여기도 단위가 1,000원이니까 전기에만 해도 주식 발행 총화금이 3,700억인데 단기에는 7,400억이 됐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됐느냐? 자, 물론 전기에도 자본 잠식 전혀 아닙니다. 왜냐면은 자본 총계가 지금 189죠? 그런데 자본금은 2일입니다. 그러니까 자본금보다도 자본 총계가 훨씬 크고, 자, 이 전 연도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HLB랑 자본 잠식이랑은 거리가 엄청 멀다.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HLB 생각보다 좋습니다. 자본 잠식이랑 뭐 거리가 뭐 상당히 먼데, 또 요게 주식 발행 초과금이 뭐냐? 아까 봤듯이 우리가 추가 자본금을 넣는 것을 유상증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하면은 자본이 빵빵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HLB가 3천억 유상증자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지금 여기 3천억 원이 더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자본 총계가 여기에 2천억이 지금 5천억 이렇게 엄청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이소닉이랑 비교했을 때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자본 총계가 탄탄하게 갖춰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소닉 같은 경우에는 자본 총계가 27억밖에 안 됐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결손금을 뭐 다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언제 상장 폐지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재무제표가 만들어지게 된 건데, HLB는 그에 비하면은 굉장히 튼실하게 재무제표가 지금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 영상의 핵심인데,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 뭘 다루려고 했냐면은 하이소닉 사례에서 허위 공시가 있었고 이어서 횡령이 나오면서 거래정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 과정에서 우리가 어떠한 시그널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보기 위한 영상이었는데, 횡령의 신호 중에 하나는 자본 잠식이다. 왜냐하면은 자금을 조달한 뒤 횡령을 했기 때문에 그 회사의 돈을 회사가 성장하는 데 써야 되잖아요. 투자를 하고. 그런데 투자를 하고 성장하는데 돈을 쓴 게 아니라 엉뚱하게 빼돌려서 자기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는 당연히 실적은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결국에 그것은 재무제표에 드러나고 자본 잠식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HLB랑 하이소닉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다뤄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